네, 안녕하세요. 능구 연세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8일 수요일이고요. 며칠 동안 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탁했는데 오늘은 좀 맑고 포근합니다. 지금 LH 사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어제는 그 대통령님이 나오셔서 이제 사과까지 하셨는데 이 개발 신도시라든가 이런 개발 계획, 뭐 도시 개발 사업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그 개발 계획을 이제 설계할 수밖에 없는 관련자들이 내부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보를 먼저 알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정보가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부패의 고리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이토록 만연돼 있구나 이런 어떤 실상을 이번에 접하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개탄스러웠고 굉장히 만연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나태하지 않냐, 이 부패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분을 사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동산 거래 동향은 그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고 매매가 있는데요. 그 월세가 지금 반전세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전세에서 지금 반전세나 월세로 지금 전환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전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태인데 전세 계약을 그 실무에서 하다 보면은 50% 이상이 전세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 집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갭으로 사놨다던가 아니면 본인 집에 지금 못 들어가고 다른 집이나 다른 지역에서 전세 대출로 사셨던 분들이 한 번은 연장이 되는데 그 뒤로는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력이 없으신 분들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임대를 주는 주체 입장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보증보험을 비용을 발생을 시켜갖고 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보증금액을 그 집의 공시가격의 일정 금액 이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보험을 피해가는 그 가격대가 있는데 그 가격대에 맞추다 보니까 반전세나 또 월세로 그렇게 또 유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를 또 찾는 수요자들이 또 매수로 돌아서서 전세로 와야 되는 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분산이 된다거나 실수요자죠. 그야말로 실입주자인데 이분들은 이제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전세 물건이 너무 비싸졌다거나 2년 전에 전세 매매가가 지금 현재 전세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2년, 4년, 6년 전에 살다가 집을 못 샀다. 뭐 어떤 계획이 있으셨겠죠. 뭐 자금력이 없다든가, 뭐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든가, 뭐 다른 지역에 갭을 사놨다든가, 이런 분들이 전세가가 이렇게 높아지면 내가 지금 거주를 하기 위해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어딘가에 집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곳에서 내가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들어오겠다던가 이러면 이제 그 갱신이 안 되죠. 임대차 갱신이 안 됩니다. 또 설령 임대차 갱신권이 있다 해도 4년밖에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매매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또 해석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에 대해서 들어와야 되는 이렇게 수요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 전세를 줘야 되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는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매매 잔금을 전세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조금 매매 가격 상승세가 좀 주춤하죠. 주춤하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 또 원활하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갭 투자가 또 주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보유세가 21년도 보유세가 지금 어제부터 지금 공시가격이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공동주택 가격 열람, 뭐 공시가격 열람을
포탈에서 들어가시면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공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갭으로 또 살려는 분들이 고가나 초고가는 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그러다 보니까 뭐 작년에 1,000만 원 냈는데 올해 3,000만 원 낸다거나, 뭐 작년에 200만 원 냈는데 400만 원 낸다거나, 500만 원 낸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수가 늘어날수록 굉장히 그 보유세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또 내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주택자, 법인, 그 다음에 이제 초고가를 갖고 있는 1주택자 모두 이제 이 보유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실 것 같고, 또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를 해서 재산세가 얼마인지 좀 알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주택을 지금 보유하는 게 지금 이제 개수를 늘리는 게 좀 부담이 된다 이럴 텐데, 지금 현재 조금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 보유세라든가 뭐 양도세라든가 세금 관련, 대출 관련,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청약이라든가 모든 게 다 이 정책인데, 이 정책을 만드는 거는 정치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뭐 정도는 기다려보자, 버텨보자. 왜냐면 이제 그 정치권이 뭔가 또 좀 변화가 있지 않겠냐. 뭐 대선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관망을 조금 세금을 좀 내더라도 이렇게 이제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 지금 요번에 나온 거를 기점으로 해서 뭐 법인, 그 다음에 이제 또 팔아야 되는 건 또 팔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시점이냐,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들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는 이제 항상 갈아타는 환승 매수에 대해서 항상 어디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거는 이제 계속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공동주택 가격은 그냥 기존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로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공시 가격을 낮춰달라고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관련한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반대로 적극적으로 올려달라고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빌라라는 거는 보통 한 동이나 뭐 연립 같은 경우는 뭐 3개에서 뭐 한 10개 정도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이런 분들은 같이 연합을 해서 오히려 올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 공동주택 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열람을 하셔서 지금 4월 달에 열람을 한다는 거는 이의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좀 공동주택 가격을 올리도록 해야 되고요. 제가 근무하는 여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능고, 구 덕양, 화정, 행신, 능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원흥, 전반적으로 어제 제가 공시 가격을 살펴보니까요, 20%에서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동주택 가격이 8천이다. 예, 그러면 뭐 거기에서 20% 올라봐야 뭐 9,600밖에 안 하죠. 예, 그런데 뭔가 느껴지는 거는 작지만 이분들은 이제 재개발 관련한 빌라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정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올려달라고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되고, 본인 집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본인 집이 속한 동을 다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립이라면 여러 동을 보셔야 되고, 또 그 옆에 비교가 되는 또 동이나 빌라나 단지를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비교를 해보시고 뭔가 근거 있게 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지금 작년에 뭐 4억이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30% 정도 올랐으면은 지금 이제 5억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이제 9억을 넘는 거는 지금 고양시에 많이 있지 않고요. 지금 이제 요 정도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1주택을 갖고 계신다거나, 나이가 이제 60세 이상이거나 장기 보유했다던가 이런 분들은 1주택자는 고가, 뭐 초고가를 뺀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다만 이제 다주택자, 2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죠. 고양시는 조정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택자부터 고양시에 집이 2개 있다. 뭐 법인 이름으로 갖고 있는데 2개 이상이 갖고 있다. 법인은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3%입니다. 예, 종부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엄청난 액수를 지금 부담을 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종부세가 9억을 넘는다 그래서 6억을 2주택자 이상 조정 6억을 넘는다 그래서 엄청난 액수를 내는 건 아니고요. 예, 누진 세율입니다. 종부세도.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안 내던 세금을 큰 폭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요. 이 공시가 쇼크가 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체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의 매수에 대해서 좀 어렵게 하는, 둔화시키는 예, 그런 요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 지금 그다음에 이제 그 상반기에 그 유망한 슈퍼 청약 단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 동탄의 대방, 뭐 용산의 아세아 아파트 부지, 그다음에 이제 원베일리, 그다음에 이제 고덕강일, 예, 이편한 세상, 예,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 3기 신도시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3기 신도시는 뭐 취소한다, 철회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 LH 사태와 결부돼서 지금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보상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이제 어디든지 수용이 되다 보면 이제 없을 수는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를 진행하는 거를, 철회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지금 이제 그 인천부터 시작해서 남양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양시 같은 경우는 11월에 사전 청약을 하고 내년에는 또 이제 또 다른 물량이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정책은 변하고 또 항상 그 뭐 제도라든가 흐름이라든가 뭐 맥락은 계속 바뀌지만 또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대처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소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날씨는 포근하고요. 오늘 그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